하고 이번 전라도 3박 4일 간다고 그랬지. 가서 하는 짓거리가 뭐야? 국힘은 전두환 후예들 왜 광주에서 저 얘기를 씹으리지? 경상도가 아닌 왜 광주에 가서 저 말을 씹으리까? 권력을 다 가져보겠다고 발악을 한다. 그러면서 전두환. 야, 이거 뭐야?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알아요. 저 새끼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우리 국민들 간에 싸움 붙이고 지는 정치적인 이익을 보겠다고 지랄병 떠는 거라니까. 그게 권력을 가져보겠다고 발악하려는 민주당의 모습과 뭐가 다르냔 말이야. 우리 국민들은 화합해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서 미래를 보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미래를 보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론을 모아서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애국이지. 국민들끼리 갈라치게 하고 국민들끼리 축창질 시키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정치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어떻게 애국자고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짓거리냔 말이야. 지가 미래래. 윤석열이 과거고 족가고 있네. 지금 이런 게 과거팔입니다. 지겨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다. 그리고 역적들이다.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다. 권력을 잡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새끼가 민주당 새끼들 아니야. 이미 정권을 잡아놓고 지금 정권 한 번 더 헤쳐먹으려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도 죄송하다 말만 하고 정권을 잡아보려고 납작 엎드리고 보다 간악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권력을 갖자고 발악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졸라게 개구락가고 작년까지 출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출신 미천함이 상처 비난하면 감수하겠다. 출신의 미천함? 그러니까 이 개새끼는 지는 못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약자의 편이라고 자꾸 지랄병 떠는 거야. 계속 마케팅하는 거지. 빈곤 포르노다. 근데 이재명 당시에 사람들이 과연 못 살았느냐? 이재명이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 비해서 못 살았느냐? 아니야. 이재명은 집도 있었고 말이에요. 교복도 입고 다녔고 그리고 칼라 사진인데 일부러 가난해 보이려고 씨발 흑백 사진을 뽀샵질을 했더만. 그리고 프레스기에 찍혀갖고 팔이 돌아갔다고 병신이 됐다고? 개구락 까고 있네. 프레스기에 찍힌 사람들이 여러분 보셨어요? 으깨져서 없다니까. 팔 잘라야지. 있더라도 뭐 심각하게 어떤 변형이 와야 되는데 프레스기에 찍혔는데 그냥 살짝 비틀어서 이팔로 거기 철거민들, 힘없는 철거민들 잘도 때리더만 놔라고 막 이지랄병 떨면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폭력이야 이지라면서 70 먹은 노인네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씨발놈이 어떻게 약자의 편이냔 말이야. 무고하게 고소를 했다. 씨발새끼. 약자에게는 졸라 잔인한 새끼가 이재명입니다. 지금 친형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러고 김사랑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강제 입원시킨 사람이 26명이랍니다. 그 당시에 일산에 단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요즘 시대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작년까지 출마 안 하려고 했는데 족가고 있네. 이 새끼가 뭐 했어? 성남시와 경기도에 혈세를 이용해서 자기 전담, 시정, 도정, 홍보 조직을 만들어서 홍보비로 수백억을 쳐본 새끼다. 그런데 무슨 출마를 안 하려고 해. 출마할 생각이 있으니까 몰라게 자기 홍보하는데 우리 혈세를 때려 박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출마할 마음이 없는데 왜 우리 세금 갖고 그 지랄병을 떨었을까? 욕까지 처먹어가면서 그 수천억을 때려박은 결과가 지금의 이재명이 만들어진 이미지다. 성격은 더럽지만 일은 잘한다. 도대체 무슨 일을 잘하는데? 자기가 최대치적이라고 얘기하는 대장동부터 봅시다. 대장동 토지를 개발했는데 성남시는 피해를 입었어. 뭐? 제2공영주차장 군인 공제로부터 소송을 받아서 4천억을 물어내라는 배상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군인 공제에만 발표가 나온 거지 다른 거기에 투자했던 업체들 금액까지 다 받으면 도대체 얼마일까? 이재명이 5천억 환수해서 잘했대요. 근데 이 5천억 중에 4천억은 원래 기부 체납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한 데 보세요. 거기 도로 누가 깔까? 시에서 깔까? 도에서 깔까? 그리고 거기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누가 지어? 보통 그 건설회사,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왜 지어? 이게 기부 체납입니다. 수익액의 일부분을 토지로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지어줌으로써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찌찌사 5천억 중에 지가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5천억 중에 4천억은 무엇이냐? 공원 짓는 금액, 그리고 터널 금액, 도로 닦는 금액, 요걸 다 합쳐서 5천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천억이나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4천억 정도인데 요걸 빼고 1천억이 남았잖아. 그런데 지금 군인공제회에서 배상 금액만 4천억이야. 그러면 대장동 사업을 해서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마이너스 3천억이다. 손실을 끼쳤다. 우리 성남 시민의 혈세를 3천억이나 까먹은 사업이라는 거야. 졸라 무능한 건데 이게 어떻게 졸라 일 잘하는 이재명이 될까?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지금 배상 판결이 난 게 군인 공제에 한 개라서 4천억이지. 그런데 여기 투자했던 다른 업체들도 지금 소송 중이야. 그래서 이재명 회계사인 이재명의 친형인 이재선이가 2012년도 대장동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기자들한테 뿌렸던 문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야, 이거 불법적이야. 성남시가 불법적으로 제2공영주차장의 개발을 막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성남 시민들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야. 이게 도합 내가 계산해보니까 9천억 정도라더라. 그러니까 군인 공제에만 4천억이지 나머지 애들 다 줄 서 있다 이거야. 이게 한 9천억 나올걸? 저는 이 형님 이 지금까지 2012년도에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 사업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대장동 사업이다. 그리고 성남 모라토리움 그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형이 자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너그 친정 엄마 씨발려나 뿅뿅뿅뿅 칼로 확 찢으니까 좋더니 이지랄병 떤 게 형보수지입니다. 그런데 뭐 친형이 폐륜하고 정신병자라서 지가 엄마를 때렸다고? 지가 엄마한테 그 말을 해서 지가 했다고? 그 말을 주장한 사람은 이재명 단 한 명이다. 들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무엇보다 이재명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형보수지 날짜가 먼저다. 녹음 파일 날짜가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 폭행 사건은 그 재판 기록 날짜가 있잖아. 재판 기록이 다 나오잖아. 5월 뭐일날 6월 2일날 찌찌사가 형보수지를 시전했고 6월 4일날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 이틀 뒤에. 그것도 뭐였냐? 이재명 친형을 정신병원에 이재명한테 돈을 받고 있는 이재명 모친과 이재명 형제들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형이 빡쳐가지고 이재명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이재명이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이재명 엄마를 찾아가서 이재명 불러와, 재명이 불러와. 이재명 안 불러오면 확 집 불사 질러버릴 거야. 그거는 이재명이 최근에 지그 형 가족과의 아픈 사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도 집으로 얘기해요. 형이 불 질러버린다고 해서 내가 그때 분노해서 그래버렸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기를 칼로 찢어버리겠다. 이 얘기는 집에서 나온 거야. 그 말은 안 나오잖아. 불 질러버리겠다가 원래 형이 한 말이라니까. 형과 형수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과 일치하잖아. 하고서 이재명 친형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처남이 듣고 있다 갑자기 형한테 지랄병 떠니까 형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도중에 어머니가 말리다가 탁 쳐진 거야. 그러니까 전치 2주 그냥 우리 그냥 살짝 끓긴 것도 병원 가면 전치 2주 나와요. 그거 받아서 존속 상해죄로 고소했다가 무죄 받은 거잖아. 그리고 정신병원도 그로부터 1년 뒤에 13년도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 트라우마로 그리고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이 친형네 가족들을 계속 협박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정신병원에 딸과 아내 동의하에 입원한 것이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고 이재명이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던 건 2012년도란 말이야. 가족들 모르게 부인과 같이 살고 있는 부인과 자식들 모르게 자기 형제들과 따로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과 자기 모친과 자신이 갖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서를 이용해서 자기 형을 자신의 권한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파이어 세븐님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쇼하는 게 민주당 트렌드 맞습니다. 하고 대깨명들님이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실시한 것도 그렇고 무섭네요. 아싸가루링님이 국정원 애교나 일반 서민을 정신병원에 쳐넣더니 그러니까요. 저거 제 여기 영상 끝나면 요 밑에 제 영상 설명에 보면은 이재명은 악마다 1, 2, 3편 있습니다. 아주 팩트에 기반해서 자료까지 제가 노출하면서 다 기록해놨어요. 요거 한번 봐보시죠. 이재명 얼마나 미친 새끼인지 그거 보면 소름이 들 겁니다. 권력을 가져보려고 찌찌사는 지그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했고 오만 불알 발광을 떨었던 새끼다. 가면서 누구와 누구 보고 이딴 개지랄병을 떨고 있어. 미친놈이. 안 그래요? 하고 작년까지 출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운명이라 생각했다고? 출마 안 하려고 했는데 씨바치 홍보비를 그렇게 썼어? 찌찌사 당은 제 페이스.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힌다. 야 이 미친년아, 기재부를 네가 왜 잡아? 기재부는 현 정권이다. 현 정권이 권력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따라서 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는 졸라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는 짓은 독재라니까. 정신병원에 막 감금해버리고 시민들을 안 되면 다 조져버리는 거야. 한마 들고 막 찍어버리는 거고.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금 이재명 홍남기에 향해서 맴매 농촌 기본소득 줘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농민이 맴매해야 돼요. 홍남기를 맴매해야 돼. 뚝갑 해야 돼. 뚝갑 패는 건 안 되고 맴매. 아 졸라 민주적이다 그지? 이게 독재다 독재. 홍남기 향해서 맴매. 지 말을 안 들으면 맴매해야 돼. 이 말은 뭐야? 씨발 국민 새끼들이 감히 지랄병 떨면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버리는 얘의 어떤 뇌구조랑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지. 하고 이재명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지금 문재인 정권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산업 얼마나 욕처먹고 있어요. 운동권 새끼들을 내려보내가지고
태양광 패널 우리나라 들어와서 조립만 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와서 우리나라 조립만 해서 보조금 타서 우리 전기 패널 업체들 다 망하게 하고 중국 업체들 떼돈 벌게 만들어준 사업이 전기차 태양광 사업이다. 전기차 역시 전부 다 중국산이 알고 보면 국내에서 조립했다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다니까. 요 보조금을 더욱더 많이 줘서 중국산을 많이 갖고 오게 만들겠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씨발 새끼가. 하고 짜잔 요거는 우리 음주가 알려줬지. 요 새끼가 지금 신천지랑 붙어 먹으려고 깔짝깔짝 거리다가 결국에는 이 새끼가 광주 공동 선대위원장 결국에 사퇴를 했다. 선대위 28일 출범을 앞둬서 밖에서 돕겠다 자진 사퇴. 아, 이 새끼 누구야 도대체? 작곡가인 이모씨, 영익가정에서 양림의 거리, 광주의 스토리를 발굴해서 광주를 노래하는 등 문화수도 광주의 완성을 위해 활동한 예술가. 뭔가 운동권의 냄새가 난다. 그런데 신천지에 운동권인데다가 신천지래. 운동권은 제 뇌피셜이고 신천지도 많은 썰이었는데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하고 들어갔을 새끼인데 사실이니까 빠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짠! 이재명 측 법을 고쳐서라도 추징금 환수 독재 세력을 단죄하겠다. 야 이 미친년아, 네 대장동 추징금이나 제대로 해 개새끼야. 대장동 씨발 금액이나 제대로 환수해. 대장동으로 졸라게 씨발 우리 성남 시민들의 혈세를 날리고 지 측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화천대 위에 졸라게 떼돈을 벌게 해줘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무슨 독재 세력을 단죄하겠다? 추징금 환수 독재? 족가고 있네 미친 새끼. 이 새끼는 졸라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문대양 새끼들의 매운맛이다. 더욱더 뻔뻔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지랄병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당이다. 산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래? 찌찌사는 졸라 무법이다. 그리고 무정하다. 이 새끼 얼마나 무정한지 알죠? 저기 조카 새끼 제가 변호하고 지한테 누가 될까봐 면회를 한 번도 안 갔대 몇 년 동안. 그리고 졸라 무치하다. 이 새끼는 주디 벌리면 벌리는 대로 그대로 역풍이 가는 거야. 자, 이재명 비서실장의 이낙연계, 오영훈 정무실장의 윤건영을 앉혔다. 찌찌사가 지금 자기가 내쳐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지금 내쳐질 것 같은 움직임이 있긴 있나 봐. 정진상 같은 애들을 자신의 7인애를 자신 전진 배치하면서 자기만의 캠프를 꾸리고 있던 새끼가 갑자기 오늘 이낙연계 오용훈을 앉히고 정무실장에 문재양 복심 윤건영을 앉혔다. 이재명 조금 잘 하지 않으면 저 새끼 정말 제가 예언한 대로 후보 교체가 될 것 같다. 이재명이 살려고 하는 처절한 발버둥이다. 비서실장의 이낙연계를 낮추고 정무실장의 윤건영, 문재양계를 문발을 앉혔다. 아, 이재명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중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뭐라 그랬나? 살인자 집안 출신. 살인자 집안 출신.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에서는 안 돼요. 아, 좀 비슷하게 따라하려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살인자 집안 출신, 포악한 후보, 대통령에선 안 된다. 대통령에선 안 된다. 우리의 준표 형 저 돌아온다 그랬죠? 곧 돌아올 겁니다. 전 돌아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자기가 역적으로 남아서는 안 되거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홍준표 살인자 집안 포악한 후보 대통령에서는 안 된다. 역시 홍준표. 짧은 문장 안에 다 있어. 대선 후보 조카 언급. 이 후보는 당시 충동 조절 능력 저하.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야. 최근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했다. 유가족의 반발에 공개 사과했다. 이재명은 다니면서 계속 사과만 하고 있어. 아, 우리 준표 형 요 동동구리무 너무 티난다. 요거는 좀. 자, 여기 페이스북 글이 없네. 자, 하고 뭐라 그러냐? 홍준표 살인은 데이트 폭력으로. 지가 저지른 대장동은 쿠킹 게이트로. 검사, 총각, 대선 후보는 사칭하고 있다. 아, 진짜 우리 준표 형 잘 싸운다니까. 파괴력 있어. 잔혹한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키는 제주는 대장동 비리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둔갑시키는 제주와 같다. 검사 사칭에 총각을 사칭한, 나아가 대선 후보 사칭까지 하는 참 더러운 대선이다. 요거를 청문 홍답에 올라온 준표 형님 제가 누굴 뽑아야 됩니까? 답을 알려주세요 하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이 돼선 안 되죠. 모녀 살인사건.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한 형편이 못돼 일가준 유일한 변론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써놓은 것에 대해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로 마사지했다. 그래서 욕을 개같이 처먹고 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27일 오후 페북에 잔혹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키는 제주는 대장동 비리를 국힘당 게이트로 둔갑시키는 제주다. 자, 멋있어. 우리 준표 형 역시 강력하다.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들